진술이 좀 다릅니다만은 증인도 뭐 수사 결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보셨을 테니까 이런 명단이 있고 그 진술자가 홍 차장뿐만이 아니라 여인영, 김대우, 조지호 뭐 이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저 보도를 통해서 아시죠?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 피청구인 대리인 질문에 아까 대통령이 국정원장인 증인을 패싱하고 1차장하고 통화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물으셨는데 일단 통화한 것 자체는 팩트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고 처음에 홍 차장이 못 받아서 20분 뒤에 콜백을 했고 대기하라고 해서 그로부터 계엄 선포되고 나서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그 계엄 선포 후에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은 시점이 언제냐면요. 밤 10시 53분 뭐 이 무렵입니다. 증인 대통령실에서 국정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중에 대통령한테 전화 받으셨죠. 예. 그 시간이 10시 55분이에요. 네, 11시 55분에서 57분 그렇게 11시 특정을 조금 하셨더라고요. 전이라고 이제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시점이 대통령이 홍 차장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한 53분 2분 뒤에요. 그 직후예요. 그 대통령이 증인한테 전화하면서 내가 좀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다 이 얘기 안 합니까? 네, 그때는 말씀 못 들었습니다. 증인 포고령 내용은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그 언론 보도를 보고 봤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언제쯤일까요, 이게? 정무직 회의할 때는 포고령 내용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 홍 차장한테 정무직 회의 마치고 따로 들어와서 얘기할 때 방첩사 도우라는 지시 받았다. 그까지는 얘기 들었고 그 뒤에 뭐 다른 맥락으로 증인이 이야기로는 그냥 시중에 떠도는 얘기 하듯이 이재명은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대통령 지시라고 연결 못 시켰던 이유가 혹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도 한 이유 중에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홍장원 차장이 본인이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누구라도 오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인을 체포하러 다닌다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왜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쉽게 있겠습니까? 이날 계엄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을 때 바로 믿기던가요? 계엄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증인 그 홍장원 사직서 받는 거 관련해서 12월 5일 날 경찰 조사에는 2시경에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건의를 했다 그러셨어요. 네. 오늘은 아까 점심 무렵이라 그러셨는데.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뭐 점심 때 2시 그거는 틀릴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지난 2월 4일 심판정에서 그 전날 12월 4일 저녁에 증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시점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거는 제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대통령보다 훨씬 적으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피청구인이 그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셨어요. 저녁에 집에 있는데 조금 늦은 시간에 국정원장이 전화를 해서 1차장한테 전화 받으신 거 있느냐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본인이 다시 전화 내역 확인해보고 뭐 들어온 게 있더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한참 얘기가 이어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2월 4일 날 대통령님하고 통화한 적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홍장원 차장 교체 건의는 그때 하지 않았고 12월 5일 날 한 게 맞습니다. 네, 40이랑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받은 게 12월 5일 오후에 받게 됩니다.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사표를 받습니다. 예, 40이랑 62호증 제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엄 다음 날이죠. 12월 4일 한시경 비상시국대회 뭐 이런 게 뭐 있었나 본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한 뒤에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 교란시켜서 결국 무력 충돌로 이끌어갈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 그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건의한 맥락이 이런 맥락 아니었어요? 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전화 한번 하시라. 이런 맥락 아니었어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7년 전에 뭐 박근혜 탄핵 때 기사를 들고 왔다 그랬습니까? 예, 그 16년 내지는 2017년의 기사였습니다. 예, 그게 뭐 내용이 탄핵 내용이 이제 정국에서 여야 소통이 탄핵 필요하다 이런 국면에서 이제 취지였다고요? 안보가 중요하고, 안보가 중요하고. 예, 뭐 그런 취지의 기사였던 거로 기억합니다.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통화 내역, 뭐 핸드폰 다 제공하셨죠? 비아폰 말고 개인 휴대폰 뭐 그렇진 않습니다. 제공 안 하셨던가요? 네, 아, 제공은 안 하시고 그 필요한 설명은 했지만 예, 제가 설명도 전화를 하고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도 통화 내역 조회를 따로 해봤나 봐요. 그 네. 조회 결과는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조사 받을 때 제시 안 하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보면 계엄 전후로 증인이 국회의원하고 여러 통의 전화를 하신 게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뭐 성일종 의원, 신성범 의원. 신성범 의원은 아마 12월 6일 전에 제가 했던가요? 네, 뭐 정확히 기억이 잘 안 통화하신 납니다. 내역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4일에도 통화를 하신. 4일 날요. 네. 네, 뭐 기록이 맞을 겁니다. 네. 아까 홍 차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라 한 것 그 자체로 무슨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증인이 여당 의원들하고 통화하는 거는 괜찮고 야당 대표한테 통화하는 거는 바로 정치적 위반이 됩니까? 국정원장이 그 당시 상황에서 야당 대표하고 평소에 연락하던 사람도 아닌데 전화를 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보지는 못하시겠지만 홍 차장이 12월 5일 아침에 김태효 안보일 차장한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나중에라도 보셨죠?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한번 보시면 홍 차장이 이런 메시지 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앞부분 한번 보세요. 다행히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일류의 기회입니다. 보이시죠? 네, 예. 국힘에서 탄핵 반대 당론 나온 거를 다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홍 차장은 이 시점에도 대통령이 탄핵 겪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기를 바랬던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거고 본인이. 근데 이런 사람이 아까 저 피천고인 대리인 쪽에서 물으시는 것처럼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이런 메모 허위로 만들어내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통화가 됐으면 저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꼬아서 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그것도 증인하고도 얘기가 다른 겁니다, 홍 차장이.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홍 차장이 지금 뭐 박선원 의원하고 연락을 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 나중에 봤고 예, 그것도 제가 네, 여쭤볼 김태효 건 시간이 차장한테 되면- 이렇게 연락하는 사이인 줄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4일날 신성범 의원하고 통화하신 거는 기억이 안 납니까, 내용이? 통화 내역은 나와요. 우리 정보위원장이니까 아마 네. 이제 이렇게 비상계엄이 어떻게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전화 통화한 거하고 그 정보위의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차장하고 통화하는 거는 문제가 되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정보위원회 간사가 그날 밤에 누구랑 통화를 한다면 제 상식에는 기조실장하고 통화하는 게 맞습니다. 기조실장이 국회 담당이고 가장 자주 서로 만납니다. 네. 1차장한테 전화하는 거는 그 증인도 할 말씀하셨듯이 수는 있지만 조금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제 생각입니다. 이날 정보위에서 이런 설명 시간이 마련된 것은 신성범 의원이 조선일보 기사 보고 홍장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먼저 국회로 오라고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신성범 위원장 전화했을 때 신 위원장은 저한테 홍장원 차장이 온다고 해서 오라고 했습니다라고 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른 얘기 나온 거 물론 나중에는 봤습니다. 전화는 먼저 하기는 한 걸로 나와요. 통화 내역을 보면 신성범 의원이 홍 차장한테. 네. 예. 계엄 전날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하고 전화 통화하신 거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 그럼 12월 2일인가요? 2일이죠. 2일 저녁에. 성일정 의원은 친분이 제가 있으니까 전화를 가끔은 합니다. 네. 글쎄요, 당장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정원의 정무직 고위 공무원이 국방위원회하고 정부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위원들하고 통화하는 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때 누구 한 사람을 찍어서 네. 박선원 간사가 물어본다면 기조실장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성일종 의원하고는 계엄 당일에도 정인이 통화하신 걸로 나오네요. 그거는 기억나세요? 사실은 잘 안 납니다. 안 나시죠. 그 뭐 그렇게 연락 주고받은 문자하고 이런 게 수상하다면 정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정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인은 남아 있는 것도 없는데 의심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까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야당 의원하고 1차장하고 이 무렵에 연락 주고받은 게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밤 12시가 넘어서 계엄과 관련해서 예. 야당 정보위 간사가 연락을 한다면 제가 아니면 기조실장이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하자면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